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이번에는 간호윤리와 법 과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간호윤리와 법은 큰 단원이 2개, 간호의 법적 측면과 간호의 윤리적 측면으로 나뉘고요. 소단원이 총 13개 해서 13개 정도 영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첫 단원인 간호의 법적 측면에서 소단원, 법적 이슈와 용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의료행위란 의료행위의 개념. 첫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 의료행위는 모든 의료 정사자가 하는 직무상 행위. 두 번째,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경험과 기능에 의하여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세 번째,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네 번째,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임신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 유전자 치료 등도 의료행위로 인정되며 환자에게 시행되었다면 신의료기술도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2번, 의료행위의 특성. 첫 번째, 위험성이 항상 따른다. 두 번째, 결과가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의료인의 자유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네 번째, 복잡 다양한 의료행위를 일반인이 일일이 다 파악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 3번, 간호 업무의 법적 중요성. 첫 번째, 간호사 역할의 확대로 의사와의 업무 영역과 책임 경계가 불분명해졌다. 이래서 간호법 통과 못된 게 굉장히 아쉽죠. 간호법이 반드시 차후에라도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간호 업무의 법적 중요성. 첫 번째는 간호사 역할의 확대로 의사와의 업무 영역과 책임 경계가 불분명해졌다. 간호 업무의 많은 부분이 분명한 업무 규정이 없이 임의로 의사에게 위임받아 행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법적 판례상 의사에게 모든 의료 책임의 총괄을 부여하고 간호 업무는 의사의 종속적인 보조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세 번째, 의료인의 과실 사례 판례에서 기본적 환자 관리상의 과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기본적인 환자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네 번째, 의료 분쟁이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으로 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간호 영역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관해 법적 명시가 요구되며 전문직 간호 업무의 표준에 걸맞는 책임을 완수하여 그에 따른 법적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의료 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 측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의료진의 과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의료진의 과오 없이 설명 의무 위반, 의료 용구의 결함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대상자와의 합의로 해결되나 간혹 의료 소송으로 가게 되어 법원에 판결을 구하게 되며 의료 과오로 판결 나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번, 의료행위 중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인해 대상자와 의료진 간의 다툼으로 진행되는 사고를 의료사고라고 한다. 6번, 의료 분쟁의 증가 원인. 첫 번째, 의료 수요의 양적 증가. 두 번째,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세 번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의료기관이 대형화되면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짐. 네 번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이 많아지는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의료진이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에 무지하다. 다섯 번째,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이 함께 증가. 여섯 번째, 의료행위의 본질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장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7번, 의료 분쟁의 공급자 측 요인. 첫 번째, 의료 수요의 양적 증가. 두 번째, 의료기관 경쟁화에 따른 의료진의 윤리의식 약화. 세 번째,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약화. 네 번째, 의료인의 법률 지식 부족. 다섯 번째,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의 증가. 여섯 번째, 의료인의 의술 부족 또는 주의 의무 위반. 일곱 번째, 의료의 본질적인 특성인 침습성. 자, 이것이 공급자 측 요인이었고요. 8번, 의료 분쟁의 소비자 측 요인입니다. 첫 번째, 의료 본질에 관한 이해 부족. 두 번째,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세 번째, 의료 정보의 확산으로 의료 사고의 인지 수준이 향상되어서. 네 번째, 경제적 보상 심리 증가. 다섯 번째, 인체 반응의 예측 불가능성. 여섯 번째는 환자 측의 비협조. 이것이 소비자 측 요인입니다. 9번, 의료 분쟁의 사회 제도적 요인은 첫 번째, 적절한 의료 분쟁 조정법 및 조정기구의 인식과 홍보 부족. 두 번째,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장 제도 결여. 세 번째는 응급 상황에서. 네 번째는 지역적 한계성이 있다. 10번, 간호사고란. 첫 번째, 간호사고라 함은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간호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 과정이나 그 종료 후 당해 간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인신상의 불상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간호사고로 대상자의 신체나 생명에 손상을 가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세 번째, 특히 민사 책임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정책적 입장과 간호사를 의사에게 종속된 보조 인력으로 보는 편협된 시각으로 인하여 주로 병원 개설자나 개원의인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11번, 의료소송의 특성. 의료소송은 대부분 장기화되고 낮은 승소율, 그리고 높은 합의율, 다른 유사사고로의 큰 영향력이 있다. 다시, 의료소송의 특성은 장기화, 낮은 승소율, 높은 합의율, 다른 유사사고로의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12번,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것을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13번, 불법 행위 중 과오는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서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문가라면 수행하였을 표준적 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며 간호사는 과실과 과오를 모두 저지를 수 있다. 자, 과오였습니다. 14번,
의료 행위상의 잘못을 총칭하는 용어가 의료과오이다. 15번. 업무상 과실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다 저지른 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이다. 간호과오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인정되었을 때, 즉 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과실입니다.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저지른 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입니다. 16번. 주의 의무는 전문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정신을 집중할 의무가 주의 의무이다. 주의 의무 태만이란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한다. 주의 의무는 추상적 평균인을 존재로 하여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의 의무는 추상적 평균인을 존재로 하여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7번. 의료인의 주의 의무 내용으로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가 있다. 예견 의무는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 내지 예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예견 가능성이다. 간호사는 예견 가능한 위험에 관하여 인식 또는 예견할 의무를 갖습니다. 결과 회피 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면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면 그러한 위험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18번. 부정행위는 고도화된 전문 직업인의 주의 의무 태만을 말하며 직업인으로서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부정행위이다. 예를 들면 낙상, 무균술의 실패, 꺼주수 확인상의 실수, 투약사고, 뜨거운 물주머니로 인한 화상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고도화된 전문 직업인의 주의 의무 태만을 부정행위라 한다. 19번. 범죄적 과실이란 대상자의 안전, 안녕, 생명에 대해 개의치 않는 악의적 과실로서 민사상의 주의 의무보다 기준이 엄격하며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이 해당된다. 20번. 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이며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번.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천명하였으며 건강권 규정으로 건강관리자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천명하는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다. 22번.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 또는 자격 정지 등 행정상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의료법이다. 23번. 간호사의 불법 행위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환자가 그 피해 배상을 민사법정에 청구할 수 있다. 간호사는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직접 반증을 들어 방어할 수 있으나 방어에서 지면 결국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간호업무 관련법은 민법이다. 24번.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건강 증진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교육사의 자격 기준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은 국민건강증진법. 25번 의료 분쟁 때 해결 방안 중 민사소송은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거 의료 과오 소송은 다른 일반 소송에 비해 승소율이 낮았으나 최근에 환자 측의 입증 책임 경감에 따라 환자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당사자 간에 소송 외에 합의를 시도하나 성사되지 않으면 환자 측이 형사고소 또는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 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적으며 대부분의 의료 분쟁은 합의 또는 화해로 자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26번 형사소송. 의료 분쟁은 형사사건이 민사사건보다 비율이 높다. 그 이유는 의료 분쟁 때 의료인과 환자 측의 감정이 격화되기 쉬우며 의료상 과실의 입증 곤란으로 수사권을 발동하여 찾으려는 의도가 있고요. 민사소송 시 사고액의 소송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7번 간호사가 환자에게 페니실린을 주사하는 경우 과민성 여부를 검사하였고 결과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때 법에서 임상적 관례라는 이유로 간호사의 주의 의무를 경감시키지 않는 것은 결과 회피 의무에 해당한다. AST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서 주사를 했는데 환자가 사망하였다. 분명히 음성 반응이었지만 간호사는 음성 반응임에도 과민성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결과를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경감시켜주지 않고 임상적 관례로 결과 회피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 28번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실시하기 전에는 환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 행위를 시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을 전단적 의료라고 한다. 환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주위에 결정을 대신해 줄 법정 대리인이 없는 응급 상황에서는 전단적 의료가 가능하다. 29번 의료 분쟁 소송 외적 분쟁 해결 중 소송 말고 다른 분쟁 해결 중에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의료 분쟁 조정국을 두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의료 분쟁 업무를 취급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청구가 있으면 1차적으로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신청을 한다. 분쟁이 조정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30번 민사조정제도도 있어요. 의료 분쟁의 소송 외적 분쟁 해결 중 민사소송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가 민사조정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의 신청이 없는 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한 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 민사조정제도였습니다. 31번 간호실무의 표준 지침. 첫 번째, 실무표준은 전문 간호의 최소한의 수준이다. 두 번째, 실무표준은 강제가 따르는 외적 기준이며 간호 전문직의 내적 기준이다. 세 번째, 실무표준은 관련 법령, 판례, 전문단체가 편찬한 간호표준, 행정부의 행정명령 지침, 병원 정책과 매뉴얼, 간호의 직무 기술서 등에서 이루어진다. 네 번째, 간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 실무 표준을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전문 잡지 구독, 보수 교육 이수 등을 통해서 전문적 능력과 기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실무 표준은 전문가 증인 또는 사실 조회 등의 절차를 통한 재판 과정으로 결정된다. 32번 실무 표준은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 민사 사례에서 과실이나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33번 의료행위의 특성 중 재량성이란. 첫 번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의사들 사이에 미묘한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의료인의 환자의 치료에 대한 다소의 자유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질병의 증상과 반응의 예측이 곤란하므로 의료 행위에 대한 선택적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4번 법이란 법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인간 행위 최저 수준. 두 번째, 최저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 법적 권위를 발휘하게 되는 형식적 규정. 세 번째, 공포된 법은 절대 권위를 갖게 되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 네 번째,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표준이 법이다. 35번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첫 번째, 의료법 제2조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호사와 조산사를 업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교육 담당자, 영양조사원, 영양지도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결핵예방법에서 결핵관리요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 종사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진료원, 혈액관리법에서 혈액원 의료요원,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두 번째, 소방법에 근거하여 구급대원으로서의 위급한 환자의 긴급 이송, 구급 업무를 한다. 세 번째,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교사로서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한다. 네 번째,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건강관리 책임자, 영유아보육법에서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건강관리 책임자, 모자보건법의 간호사,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 모자보건요원,
역할을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장 보건관리 업무로 한다. 36번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라는 대법원 판결 1994년 5월 10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의료인 모두에게 보다 넓게 인정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37번 손해와 손해배상. 첫 번째, 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현실적 불이익을 말하며, 두 번째,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채무자가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38번 간호사고에서 개인적인 예방대책 5가지는 첫 번째, 대상자와의 좋은 인간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두 번째, 간호 실무 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를 수행한다. 세 번째, 사소한 내용이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네 번째,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관련 규정, 지침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세하게 읽는다. 39번 의료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간호사가 돌봄을 제공함에 현행 법적 간호 표준들에 대한 지식 부족과 한순간의 작은 실수 때문에 간호사는 의료 과오로 인한 법정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료 과오로 법정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간호사는 법적으로 인정된 현행 간호 표준에 따라 환자의 간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간호사가 현행 간호 표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주는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0번 의료행위의 특수성. 자, 의료행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 내재성, 예측 불가능성, 재량성, 마지막으로 비공개성이 의료행위의 특수성이죠. 첫 번째, 위험 내재성이란 의료행위가 환자의 신체에 침습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항상 내재하는 것이 위험 내재성. 두 번째, 예측 불가능성이란 사람의 신체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신체 구조 기능과 의학적인 특이성에 대해 개인차가 있으며 대상자의 협력 정도가 의료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행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예측 불가능성. 세 번째는 재량성.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도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우므로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재량을 인정해야 한다. 네 번째는 비공개성.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수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모두 파악하거나 이해가 어렵다. 의료진과 대상자 사이의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추궁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4가지, 위험 내재성, 예측 불가능성, 재량성, 비공개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